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선 저희가 점성학 별자리 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전에 드려야 될 말씀이 꼭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꼭 들으셔야 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 보고 싶지 않고 그냥 바로 운세로 넘어가고 싶은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나 이 얘기는 꼭 들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경고라는 말이 굉장히 무거운 말인데요. 제가 경고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세라고 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왜 보세요? 그걸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왜 역술인이 됐을까요? 제 당사자가 바로 점이나 운세나 이런 거를 많이 직접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쟁이가 됐겠죠? 여러분들이라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나약하고 두렵고 무섭고 우리가 운세를 보는 이유는 두렵기 때문입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이라고 한다는 인맥, 성공, 업적, 신념, 믿음, 정치, 종교, 신앙이라고 한다는 옹졸한 성 위에, 모래성 위에 쌓은 그 성벽 위로 우리는 그 뒤로 숨어서 당당한 척, 자신감 있는 척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가슴 속에는 뿌리 깊은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운세를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운세라고 한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두려움, 여러분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의 성취의 그 방법이 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점성학이라고 한다는 것은 약과도 같습니다. 제대로 쓴다고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고 나의 모든 병을 이길 수도 있지만 잘못 쓴다고 한다면 되려 큰 병이 될 수도 있는 약과 같은 것이 바로 운세라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점괘에서 좋은 운이 왔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이 불안한 마음을 거기에 의지하고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노력을 하는 것은 복을 받는 일이지만은 이 두려운 마음에 요것에 의지를 해서 감나무에서 떡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다고 한다면은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사소한 좋은 일밖에 생기지 않게 되고 여러분들은 결국 누구를 욕하겠어요? 저를 욕할 것입니다. 좋다고 하셨는데 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기대했는데 좋은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믿기보다는 내 자신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믿지 못하니 이 운세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구와 다투는 일이 있겠다고 해요. 그러면은 지혜로운 자는 운세를 올바르게 사용을 합니다. 내가 누군가 다툰 일이 있으니 내가 혹여 누구랑 갈등이 생겨서 내 마음에 분노가 생기면 그게 내 오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감정적으로 바로 화를 내고 싶고 싸움을 걸고 싶고 그러지만은 먼저 천천히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이것이 나의 오해인지 아닌지 풀어가자라고 해서 그 갈등 상황을 막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저 이 운세라고 한다는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믿지 않고 타인이 이 점쟁이가 그것도 유튜브에서 그냥 클릭해서 들어온 여기에서
그리고 너무 앞만 보고 달려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원망을 받거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혀서 나중에는 그 칼이 어떻게 되돌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전두환 대통령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 군왕과 같은 모습으로 자기가 뜻하는 바를 쿠데타를 일으켜서 이루었죠. 그러나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과정 중에 너무 많은 적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말년은 좋지 아니하였습니다. 나중에 내가 반드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자 자리에 양자리 화성이 들어가 있는 동안에는 나의 뜻대로 내가 강력하게 나아가는 건 좋으나 그 사이에서 내가 너무 주변을 돌보지 못해서 적을 만들거나 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남을 짓밟거나 하는 행위들은 결국 나에게 돌아오게 되니 그리고 쓸데없는 싸움을 자초하게 되니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7월달 동안 양자리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고 7월 22일 날에 보면은 달이 양자리에 입궁을 해서 이제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입궁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7월 23일 이후로는 죄송합니다. 사자 자리에 입궁한 태양이 양자리를 도와주기 때문에 임금, 왕, 권력, 권세, 빛나는 날 도와준다는 겁니다. 그 높은 사람들이 나를 밀어주는 거, 업적을 세우게 되는 거, 나에게 권력자가 나에게 힘을 부여하게 되는 거, 내가 어떤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죠. 특히나 7월 23일 이때에는 양자리에 달이 입궁하여 이 태양의 기운을 특히나 받게 되니 이제 7월 22일, 23일 해서는 특히나 이제 양자리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성공을 하거나 직장에서 업적을 세우거나 이름을 얻게 되거나 태양처럼 빛을 내는 일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돋보이고 뽐낼 수 있는 일들이죠. 그게 사람마다 직업마다 다르겠습니다. 뭐 취업이 될 수도 있고 승진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리더십을 얻게 되는 걸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빛이 나는 일이 좀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22일, 23일. 그런 다음에는 23일, 24일 동안에는 이제 달이 또한 각각 이 양자리 사자 자리에 있는 화성과 그런 다음에 또한 사수 자리에 있는 목성과 각각 트라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양자리 사람들은 23일과 24일에는 화성과 목성의 긍정적인 힘을 또 끌어당긴다는 것인데 화성은 승리하는 일, 내가 칼을 잡아서 적을 베는 일, 목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정의가 나와 함께하고 귀인이 나와 함께하고 복이 함께 있는 일. 그러니까 22일, 23일, 24일 이런 때에는 그런 다음에 또 25일에는 심지어 화성이 목성과도 트라인을 하네요. 이때는 태양, 화성, 목성 다 무슨 기운이냐? 태양은 왕의 별, 임금의 별, 목성은 부의 별, 성공의 별, 화성은 전쟁에서 싸움에서 경쟁에서 승리하고 내가 칼을 들고 전장터에서 이루는 별. 그러니까 주로 이거는 사회적인 성취, 업적, 사람들이 나를 따르고 충성을 하는 것, 내가 밀고 나가서 뜻하는 바를 이루는 것, 주로 활동적인 기운이니까 사랑이나 애정이나 뭐 이런 것보다는 주로 사회생활, 성공, 돈을 버는 일, 내가 뜻하고 목표했던 바를 밖에 나가서 이루어서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게 만드는 일, 좀 사회생활 쪽으로 외부, 바깥에 나가는 일들에서 좋은 점이 조금 이렇게 많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심해야 되는 것은 7월 28일까지는 계속해서 금성이 양자리에 스퀘어를 하고 있는 기간이고 수성도 계속 스퀘어를 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아까 이야기를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애정의 별이고 사람들의 그 스물스물거리는 물컹물컹한 그 마음을 다스리는데 이게 아까 사자자리에 입궁한 양자리를 가지고 이거를 함께 얘기를 한다면은 양자리 사람들이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가다가 자기도 모르게 알게 모르게 나의 목표에 너무 심취해 있다가 주변 사람들에게 원망을 얻는 것, 친구들과 싸움이 나는 것, 내가 일이 너무 바빠서든 나의 목표만 앞으로 가다가 나를 사랑하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서 그들을 잃게 되는 것들을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가 비면 하나가 비잖아요. 그죠? 하나가 차오르면 하나가 비죠. 내가 사회생활, 성공, 승리 이쪽으로 나아가도 나의 개인설, 내 삶의 즐거움, 내 삶의 행복, 나를 아껴주는 주변 친구들과 연인들과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무참히 알게 모르게 짓밟아버리고 그로 인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으니 이 부분을 조심하셔서 내가 좋은 것은 받도록 하고 나쁜 것은 피해가도록 합시다.
금성. 예, 괜찮아요. 예, 좀 몇 개 더 했어요. 황소자리 녹음 시작할게요. 황소자리를 다스리는 금성이 28일까지 개자리에 입궁해 있습니다. 이 개자리에 입궁을 해 있다는 것은 개자리는 이제 여신의 집입니다. 여기가 옛날부터 비가 내리는 곳이라서 우기를 말하는 곳이라서 여신의 젖가슴을 말하는 곳이라 이제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처럼 대자연께서 물을 내리시는 곳이에요. 여기에 금성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 그래서 이제 개자리는 가정, 사랑, 임신, 출산 이제 이런 것을 말을 하는데 금성이 여기에 들어와 있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이 금성은 풍요의 여신, 사랑의 여신. 그래서 이제 황소자리를 지배하는 금성이 개자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개자리 금성의 힘을 황소자리들이 금성이 이제 28일 이후에는 사자자리에 입궁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개자리 금성의 힘을 받는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개자리 자리에 금성이 있게 되면은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사랑의 힘과 가정의 힘이 섞이게 되기 때문에 내가 주로 사회생활이나 성공이나 이런 것보다는 가정생활에서의 즐거움을 조금 더 많이 가져옵니다. 이제 따뜻함, 가정생활에서 행복, 결혼한 사람들은 임신, 아이를 가질 운, 사랑하는 사람들과 밥을 함께 나눠 먹을 운, 내가 가정에서의 행복, 가정에서의 기쁜 소식, 내가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들, 사람들이 나의 모성애와 따뜻함을 찾아서 나에게 오는 일들, 친구들과 밥을 함께 나누어 먹을 일들, 친구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고 같이 성찬식,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나눠 먹을 일들, 이러한 개인의 삶에서의 행복을 좀 많이 가져옵니다. 가정에서 행복을 가져오고 이거는 또 연애운을 가져오고 임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금성이 황소자리와 있기 때문에 좋은 친구들, 좋은 사람들, 맛있는 것을 먹고 나누는 것, 아이를 품에 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품에 안는 것 이러한 운이 좋아지는 때입니다. 그 다음에는 28일 이후에는 금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때 이후로는 제가 다음 달에 운세할 때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내가 좀 이제 뽐내고 나가서 좀 사치를 하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뽐내고 보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좀 질투를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나의 외모를 꾸미고 치장을 하는 데 시간을 쏟게 된다. 뭐 이런 운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7월 3일 날부터 사자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해 있어가지고 이 황소 자리에 적대하고 있어요. 스퀘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월달 내내는 이 화성 때문에 이제 황소자리 사람들이 조금 힘들어지게 되는데 무엇이 주로 힘들어지느냐? 사람들과의 갈등, 사람들과의 다툼, 권력자들의 어려움, 직장 생활에서의 고단하게 힘든 일들. 화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싸우는 일을 다스려요. 그런데 사자자리에 화성이 들어가 있는 것은 강력하게 자기 목표지향적인 사람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무 이제 목표지향적으로 무언가를 이루려고 한다는 상사 혹은 내 주변 사람들 중에서 너무 목표지향적으로 자기의 목표에만 심취가 되었고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고의치 않게 여러분들의 가슴에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자면 뭐 사랑하는 오빠가 일이 바빠서 나랑 못 나눠줘서 나를 아프게 한다든지, 너무 목표지향적인 상사가 나에게 너무 부당하거나 힘든 것을 막 요구를 한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이제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변 너무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주변의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상처를 받을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조심을 하셔야 되고, 7월 20일부터는 수성이 개자리에서 역행을 하면서 황소자리의 섹스타일에서 도와줍니다. 수성이 소식과 소문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역행을 하게 되면 의도치 않고 뜻하지 않은 소식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월 20일부터 이후부터 내가 예기치 않고 뜻하지 않았던 곳에서 기쁜 소식을 듣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나도 몰랐던 곳에서 연락이 오는 거, 뜻하지 않은 친구에게 오랫동안 소식이 끊겼던 사람들에게 연락이 오게 되는 거, 나도 예상치도 않았던 뭐 문자나 전화나 이메일이나 기다렸던 소식을 듣게 되는 것, 내가 기대치 않았던 것이 좋은 소식이 나한테 들려온다는 뜻입니다. 7월 20일부터요. 7월 23일부터는 사자자리에 입궁한 태양이 황소자리에 스퀘어를 하고 있고,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역시 7월 3일부터도 사자자리 화성이 황소를 괴롭히고 7월 23일부터는 사자자리에 입궁한 태양이 있는데 이거는 주로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나를 머리로 아프게 한다는 겁니다. 남자들, 목표지향적인 사람들, 나의 뜻을 이루려는 사람들, 나 자신이 막 옳다고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고의치 않게 남을 짓밟거나 남을 괴롭히는 경우들이 좀 간간히 있죠. 그런 일들이 내가 이제 겪게 된다는 거죠. 주변에서 그런 사람들이 나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거, 나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거, 상처를 입히는 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땅이나 무언가를 개발을 하려고 할 때에도 내가 어쩔 수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나아갈 때에는 내가 의도치 않게 주변 사람들을 짓밟게 되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성 사람들의 주변에 이렇게 목표지향적이고 나의 뜻을 너무 이루려고 그러고 너무 맹렬하게 마키아벨리식으로 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얻게 되는 상처를 이야기를 하니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하고 저 사람은 지금 자기가 옳다고 한다는 어떤 자기만의 열정에 너무 사로잡혀 있어서 뜻하지 않게 나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이 피하시는 것이 낫습니다. 7월 26일과 7월 27일에는 황소자리에 입궁한 달이 개자리에는 금성하고 섹스타일을 해요. 그래서 7월 26일, 7월 27일 이때가 제가 말한 것처럼 성관계를 갖는 것, 사랑을 나누게 되는 것, 사람들과 잔치가 있는 것, 술자리, 음식이 있는 자리, 기쁜 일이 있는 자리,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가족들과 한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어울리게 되는 일들, 좀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자리에 입궁한 금성 같은 경우에 우는 이것은 풍요의 별자리에 풍요의 여신이 들어가 있어서 내가 이 기간 동안에는 남을 좀 보살피고 연민과 동정으로 대하고 그래야 사람들과 어울려야 된다는 뜻이고 그 와중에 내가 사랑이나 동정을 베풀라 한다 하더라도 너무 자기의 열정, 이기심, 교만에 취한 자가 나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사랑으로 품어주려고 하는데 목표만 보는 아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모르고 집 바깥으로 나간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들을 이해를 하고 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7월달 동안에는 황소자리들은 내가 개자리의 금성과 같이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을 해야 한다는 운이 들어와 있습니다. 쌍둥이 자리는 일단은 7월 8일 때부터 사자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제 또 그래서 이번 달 내내는 이제 수성이 역행을 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수성이 역행하면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죠. 뭐 구설, 오해, 문자나 편지나 이게 뭐 가지 않는 거, 커뮤니케이션에서 어려움,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는 것, 말에서의 오해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꼭 쌍둥이 자리뿐만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수성이 역행하는 동안에는 사람들이 다 조심을 좀 해야 돼요. 이렇게 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7월 8일 때문에서 7월 20일까지는 쌍둥이 자리를 지배하는 수성이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해요. 수성이 사자 자리에 있는 거는 괜찮아요. 사자이라고 한다는 게 한여름의 별자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자리요, 임금의 자리요, 나 자신을 표현하고 표출하는 거죠. 왜 그러면은 태양의 힘이 1년 내내 1년 중에서 가장 뜨거운 게 사자 자리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가장 크게 발현하잖아요. 거기에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의사를 전달하는 수성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에 권위가 있다, 말에 당당함이 있다, 말에 승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언어적인 면에서는 빛을 내고 공덕을 세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자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이라고 한다면은 좀 큰 자리에서 강연을 하게 되는 것들, 회사원이라면 내가 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일들, 내가 영업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일들. 그러니까 큰 무대에 서서 많은 이들 앞에서 내가 말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말하고 얘기하는 거를 보고 듣는다는 뜻이 사자자리 수성이에요.
그럼 이거는 좋잖아요. 근데 문제는 역행을 한다 이거예요. 내가 쌍둥이 자리 운은 내가 떠들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오해가 생긴다. 욕을 먹는다. 뜻하는 바를 전달하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 내가 큰 무대에 서면은 그것만으로 다 된 거예요? 아니죠. 내가 큰 무대에 섰는데 사람들이 야유를 보내면 어떡해요? 내가 프로젝트를 만나서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할 일이 있는데 뭐 저딴 프로젝트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빈정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좀 중요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눌 일이 있는데 여기서 오히려 오해가 생겨서 구설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자자리에 있는 수성이 그 이유가 뭔지를 말을 해주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사자자리에 수성이 있으면은 큰 무대 앞에서 말을 해야 되면 말에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말에 좀 자기 고집, 아집, 주관 이게 너무 강하게 실려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 내가 맞다, 내 말을 들어라 라고 너무 강하게 말을 하는데 지금 아까 말했죠. 수성이 역행하는 기간이라서 오해가 생기고 여기에서는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내 주장을 너무 강하게 펼치고 내가 나만 옳다고 막 너무 주장을 하다가 오히려 구설에 빠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큰 사람들, 큰 무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할 일이 쌍둥이 자리들에 있는데 조심하라 이거예요. 말을 아껴라. 말을 많이 하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말을 듣기 때문에 이거는 한 사람한테만 하는 게 아니다. 당신이 한 사람한테만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가 퍼져서 100명, 1000명에게 들리게 된다. 그런데 그 말이 구설, 오해, 말다툼, 괜히 내가 섞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다툼과 분쟁, 뭐 인터넷에서 키보드 배틀을 뜨는 거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니 피곤해지죠. 왜 그러면 내가 구설이나 오해가 있어도 별 몇 명 안 되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은 그 피해받는 스케일이 적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혹은 내가 한 말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상황에서는 구설 오해 운이 들어오는 게 그 스케일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7월 20일 전까지는 내가 특히나 내가 하는 말은 반말은 낱말은 뭐야?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것을 아시고 신중을 기하라. 내가 하려는 말을 또 생각하고 검토하고 절대 사자자리처럼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말을 하지 말라. 이거를 조심해야 된다가 뜻이에요. 7월 20일 날 이후로는 무슨 일이 있게 되냐면 이제 수성이 계속 역행을 해가지고 개자리에 들어가서 이제 개자리에서 역행을 해요. 그러면은 수성이 뭐냐면은 문자고 책이고 글인데 물의 별자리에 들어간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한편으로는 책이 물에 젖는다. 사람이 물에 빠져가지고 물에서 꼬르륵거리기 때문에 물에서는 내가 소리를 질러도 듣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내가 입을 다물고 내 말이 퍼지지 않고 사람들한테 외쳐도 얘기를 해도 이렇게 얘가 말 갈 일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뭐가 문제냐면은 특히나 역행까지 하면은 책이 물에 젖기 때문에 내가 보낸 편지가 안 가는 거예요. 중요한 문서 서류 보낸 게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돈이 들어오지 않는 거를 말해요. 왜냐면 돈도 커뮤니케이션이고 사람들 사이에 주고받는 거의 일종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려는 말이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고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리를 지르고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7월 20일 이후에 개자리에서 수성 역행을 이제 하게 될 때에는 이때는 일단은 공부하거나 글 쓰는 사람들에게는 좀 좋지 못하고 책이 물에 젖는다는 뜻이니까. 그런 다음에 이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특히나 뭐 돈 받을 일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누구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거나 이메일 하나를 보내거나 누구한테 연락을 하거나 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연락을 받았는지 2번, 3번을 또 확인해보고 상대방이 그거를 내가 뭐 가르치거나 말을 정보 전달을 하거나 뭔가를 설명을 해야 된다면 그 상대방이 그거를 납득하고 제대로 오해 안 하고 제대로 알아들었는지 2번, 3번 이해했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확인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운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나쁘다고 해서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운이 있으니 그거를 2배, 3배로 조심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조심하면 이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제 계속 목성이 올해에는 계속 쌍둥이 자리에 어포지션을 하고 있어서 7월 달에도 목성이 계속 쌍둥이 자리에 어포지션 하고 있는 때예요.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신념, 목성은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의 신념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신념과 믿어주는 형제인데 내 아군이 없어지는 거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사업을 하면 투자자가 필요하죠. 내가 종교인이면은 나와 같은 신앙을 모시는 형제자매가 날 도와줘야 되겠죠. 내가 정치적으로 한다고 한다면 나와 같은 정치적 뜻을 갖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없고 오히려 나랑 같은 의견이 있고 나를 도와주고 나에게 귀인이 되어줄 사람들과 적대하게 되고 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같은 집안에서 싸움이 일어난다는 소리지. 같은 편내, 아군내 안에서 그 아군들이 나를 돕지 않는다는 따라서 내가 가지를 못한다는 뜻이니 사실은 이제 쌍둥이 자리에게는 목성이 계속 사수 자리에 있는 동안에는 좀 사람 일은 사람이 도와줘야 풀리기 마련인데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때는 좀 아직은 내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내가 이루고자 하고 원하는 때가 있다 하더라도 나와 같은 신념을 가진 이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활동을 하거나 이루긴 때가 아니다. 그래서 너무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의지하지 말라. 주변 사람들이 나의 신념을 믿고 나의 뜻을 믿고 나와 함께 해주기를 너무 기대하지 말라. 지금은 내가 독고다이로 조금 혼자 가라. 신념이나 믿음이 있으면은 그걸 아직은 펼치지 마라. 나 자신을 더 갈고 닦아라. 그리고 목성이 사수자를 벗어나게 되는 때 그때는 내가 뜻을 이룰 만한 때가 오니 아직은 내가 목성처럼 확장하고 싶고 퍼지고 싶고 커지고 싶고 신분 상승을 하고 싶고 사람들이 나를 뒤에서 도와줘서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은 그건 아직은 참고 기다리라. 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둥이 자리는 수성이 역행하는 동안 입을 조심하라 라는 뜻이 될 수 있어요. 개자리는 일단은 지금은 개자리에 금성이 들어와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개자리의 금성이 입궁에 있어요. 7월 28일까지. 금성이 개자리에 있는 거를 좋아해요. 개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어머니의 별자리를 이야기를 해요. 여기는 대우주 어머니께서 태양이 개자리에 입궁을 했을 때는 하늘에서 우기가 내려와서 마치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자식을 먹이는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어머니와 같습니다. 그리하여서 그 사랑의 별인 금성이 여기에 입궁을 하게 되면은 내가 사랑으로서 젖을 먹인다라는 뜻이 돼요. 그리고 나도 물론 젖을 먹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젖을 먹으면 어떤 일이 있겠어요? 사람들과 밥 먹을 일이 있어요. 사람들과 어울릴 일이 있어요. 술을 한 잔을 할 일이 있어요. 나에게 또 돈이 들어와요. 풍요가 들어오게 됩니다. 내가 사람들과 여유를 부릴 일, 놀 일, 누워있을 일 이런 것이 와요. 타로 카드로 말하자면 개자리 금성은 마치 여제 카드 있죠. 내가 우아하게 누워있는 여제와 같이 풍요를 누리는 여제와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찾아오기도 하고 성관계가 찾아오기도 하고 임신을 하는 운이 또 들어오기도 하고요. 이때는 사람들과 어울릴 일, 놀 일. 그런데 이 인맥이 좋아지는 운이기는 한데 개자리의 금성은 어떤 인맥이냐면 주로 가족과 친구에 국한돼 있어요. 마음으로 정을 나누는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게 꼭 뭐 예를 들어서 누가 나한테 투자금을 준다든가 뭐 누가 나에게 뭐 큰 일을 맡긴다든가 이런 사회생활의 귀인과는 달라요. 나와 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애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젖가슴 같이 밥을 먹고 우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또한 물의 별자리는 성관계를 말을 하기 때문에 성관계를 하거나 아이를 기다렸던 사람들에게는 임신을 하거나 이렇게 개자리들에는 먹고 놀고 연인이 있다고 한다면 연인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개자리에 금성이 있는 동안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게 있다고 한다면 7월 20 그런데 제가 이거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금성 여신에게는 두 가지 모습이 늘 있어요. 두 가지 모습들이. 여신이라고 한다는 존재는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사랑을 주고 쾌락을 가져다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자면 개자리의 운세는 쾌락, 즐거움, 기쁨에 있을 일이 많다 이거죠. 그러나 이 여신은 유혹자로서의 역할도 함께합니다. 쾌락이라고 한다는 건 꼭 유혹을 갖다 놔요. 왜 그러면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사랑을 하거나 놀 일이 있거나 술을 마시면 어때요?
술 마시고 나서 다음날 일할 수 있어요? 내가 친구들이랑 막 놀면은 친구들이 뭐라 그래? 일 열심히 해라고 그럽니까? 야, 일은 내일 해도 괜찮잖아. 오늘은 일단 놀자. 일단 오늘은 먹고 마시자. 라고 말을 하게 되겠죠. 내가 또 사랑에 빠지면 연인이 생기면 어때요? 연인하고 누워있고 싶고 놀고 싶고 뒹굴고 싶지 내가 나가서 내 할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러지 않다 이거죠. 그러니까 계절이 금성 동안은 쾌락과 사랑과 우정과 함께 정을 나눌 일들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거기에 너무 집착하고 빠져있게 된다고 한다면 내가 가야 될 길로 가지 못한다. 오디세우스에게 나타났던 키르케와 같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신께서 오디세우스가 가야 될 길을 가지를 못하게 계속 나와 있어. 왜 이타카의 페넬로피한테 돌아가려 그러니 나랑 여기서 먹고 자자 이렇게 해서 나를 붙잡아 두기 때문에 이 쾌락이라고 한다는 사랑이라고 한다는 게 또 다른 구속이 될 수 있음을 조심해야 되고 이때는 영적으로 다른 의미로 풀어보자면 영적으로 깊어진다. 봉사활동을 한다. 어려운 이들을 돕는다. 아이를 돌본다. 강아지나 동물들이나 어린아이들이나 불쌍한 사람들이나 지친 사람을 내가 돌볼 일이 생긴다.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내가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하는 그 대상 그걸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뜻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꼭 계절이 금성이 있는 기간에 내가 베풀어야 하는 것, 사랑을 전달해야 되는 걸 잊지를 마시고 7월 20일부터는 역행을 하는 수성이 계자리 입궁해요. 그래서 쌍둥이 자리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이 구조는 뭐냐면 수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점성학에서 말의 별이고 언어의 별이라. 그런데 이게 계자리에 들어 물의 별자리에 있으면 어때? 책이 물에 젖었다. 사람이 물에 빠져서 뭐라고 말을 하면은 물 속에서 소리가 들려요? 들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공부를 하거나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운이 아닙니다. 책이 물에 젖었는데 무슨 공부가 되겠어요? 시험에서 떨어진다. 공부에 집중이 되지 아니한다. 내가 또 뭐 글을 쓰거나 공부를 하거나 말을 해야 되거나 이런 사람이 있으면은 특히나 수성적인 직업이죠. 혹은 돈거래. 왜냐면 점성학에서는 돈거래, 상거래도 커뮤니케이션의 일종으로 보거든요. 돈이 오고 가는 거라서 돈을 받지 못할 일이 일어난다. 계약이 파기가 이루어진다. 이런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내가 공부하거나 글 쓰는 사람은 마음을 다잡아야 되는 거. 중요한 문서나 서류나 연락을 취할 일이 있으면은 내가 연락 받으셨습니까? 확인 전화하고 내가 중요한 말을 전달할 게 있으면 이거 이해했니? 이거 제대로 알아들은 거 맞지? 라고 2번, 3번 확인을 하고 계약서에 사인할 거 있으면은 나중에 탈이 나지 않도록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돈을 빌려준 일이 있으면 못 받게 되는 것이 있으니 차용증을 꼭 쓰고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7월 20일부터 수성 역행하는 게 계자리에 들어와 있어서 종이가 책이 물에 젖어서 종이로 하는 일, 책을 쓰는 일, 글을 쓰는 일, 말을 하는 일, 계약을 하는 일, 종이로 된 돈을 거래를 하는 일, 내가 사람들한테 뭔가를 이해를 시키거나 영업을 시키거나 설득을 시켜야 되는 일, 이쪽에서 문제가 일어나니까 이 점을 2번, 3번 꼼꼼하게 확인하라라는 뜻이고 7월 30에서 31일이 이게 중요해요. 계자리에 입궁한 달이 토성하고 어포지션을 해요. 그래서 달이 토성의 어포지션, 토성의 안 좋은 기운을 끌어다 써요. 그래서 계자리 사람들은 7월 30일하고 31일 날 조심해야 됩니다. 무엇을 조심을 해야 되느냐? 내가 7월 30일과 31일 날에는 일단은 몸이 아파지는 거를 조심을 해야 돼요. 컨디션이 떨어진다. 술 먹으면은 심한 숙취 현상이 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때는 한여름에 감기에 걸린다. 한여름에 내가 몸이 아플 일이 일어난다. 이거는 어디가 아픈지까지는 말하기가 언급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사람마다 그 타고난 그 몸이 취약한 개인차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취약한 질환 특히나 토성이 치면은 어디가 문제가 되냐면은 이빨, 뼈, 피부, 청력, 몸에 오한이 오고 추워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런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좀 조심을 해야 된다. 그래서 7월 30일에서 31일 날에는 질병이 들어올 일이 크기 때문에 30과 31일 날에는 계절이 사람들은 밖에 나가거나 놀거나 건강에 무리가 되는 일은 절대적으로 피하고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낫다라는 점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자리 점괘는 이렇습니다. 사자자리는 지가 운이 좋은 것도 있지만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많아요. 일단은 7월 3일부터 화성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정말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양자리에서도 이걸 언급을 했지만 사자리가 하는 것은 임금이고 왕의 별자리인데 여기에 사자리가 입궁을 해 있으면은 왕이 칼을 진 왕 중에서도 군왕이에요. 왕도 여러 가지 왕이 있을 수 있잖아요. 세종대왕처럼 책을 진 선왕이 있을 수도 있고 지혜로운 왕이 있을 수도 있지만 광개토 대왕, 전두환 대통령, 뭐 알렉산더 대왕, 나폴레옹 이렇게 칼을 든 왕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칼을 든 왕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자리에 화성이 입궁을 해 있으면은 칼을 든 왕이라 내가 힘을 쥐고 칼을 쥐고 목표를 쥐고 내가 적을 베면서 나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사회생활의 범주가 넓어지겠죠. 적들을 물리치겠죠. 내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무대포처럼 나가고 열심히 일을 하니까 뜻하는 바를 이루겠죠. 근데 문제는 칼을 든 왕의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적을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목표를 향해서 너무 가게 되면은 그러니까 사자리는 지금 화성이 들어와서 화성적인 남성적인 강한 기운이 들어와서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내 앞에 있는 거는 모두 베어버린다. 너는 나를 도와줄 거면 넌 내 친구고 나에게 방해되면 넌 내 적이야. 그러니까 흑백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적 아니면 친구. 그래서 그런데 적이라 하더라도 무시할 수도 있는데 적이라면 반드시 파멸해야 되는 대상. 그러니까 너무 사람이 극단적으로 변하고 강해지고 세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되냐? 나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좋지만 적을 만든다. 그러니까 후일을 나에게 칼을 지금은 나에게 내가 져서 나에서 패해서 도망가지만 칼을 가면서 후일날 복수를 꿈꾸는 사람 나에 대해서 복수하기 원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된다. 더군다나 이제 수성이 입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사자자리예요. 그러면서 7월달 3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7월 3일, 7월 4일, 5일, 6일, 7일 그런 다음에 8일날, 9일날에는 피크를 쳐요. 예, 맞아. 진격의 사자자리가 된다 이거야. 그런데 여기선 수성이 함께 그러면 이때는 뭐냐? 이게 특히나 수성이 화성과 함께 하면은 말다툼, 싸움, 심하면은 소송, 관제, 다툼 이거를 말을 해요. 그래서 3일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8일, 9일날에는 피크를 치도록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 언성이 높아지는 일들, 내가 맞아, 너는 내 적이야, 싸우는 일들, 심하면 이게 소송관제로 넘어가게 되는 일들, 이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사자자리에 교만, 내가 오라, 내가 맞아, 내가 잘났어, 내 뜻대로 해, 내 뜻대로 하자면은 그럼 내가 무력으로 너를 짓눌러 버리겠어 라고 한다는 게 무엇을 가져온다? 싸움을 가져온다. 전쟁을 가져온다. 심하면은 나의 적을 만든다. 나중에는 소송관제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러는 뜻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적어도 내가 이 화성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으면 기운 때문에 어쩔 수는 없어요. 내가 오라 이걸 꼭 이루겠어. 내가 어떤 무력과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쓰더라도 내가 원하는 걸 얻어야겠어. 사람이 그런 정신이 생기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쳐. 그래도 최대한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도록 주변을 살피면서 가면은 훗날에 나에게 칼을 들고 보복하려는 사람을 내가 만들 필요가 없고 7월 3일날에서 8일 9일날에 특히 피크를 치는 이 화성수성 컨정션으로 해서 큰 싸움 날 일들, 큰 다툼 날 일들을 내가 피할 수 있다 이거야. 수성이 말과 언어를 말하는데 다툼과 전쟁의 별인 화성과 함께 붙어있으면 어떻겠어. 말싸움, 전쟁, 다툼, 편가르기가 일어난다. 키보드 배터리가 뜬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다가 막 감정이 상해서 내가 양보를 하지 못하고 내 교만함을 죽이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이 말 한마디 못하면은 그러면은 너 고소할 거야, 법정에서 보자, 싸우자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은 나에 대해서 말을 어떻게든 퍼뜨려서 나한테 해악을 입히려거나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자의 사람들이 이걸 조심해야 한다 이거야. 요것만 빼자면은 7월 23일부터는 또 임금의 왕의 귀환, 왕의 별인 태양이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니까 이때는 왕의 힘이 가장 강해지고 또한 성공, 명예, 사람들 앞에서 빛나는 거, 큰 무대에 서는 거, 업적을 섬기는 거 이거는 사회생활이고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취업, 승진, 뜻하는 바가 이루어짐, 성공, 권력, 명예, 중요한 업적을 세움 거기에다가 목성까지 도와주고 있어. 그렇다고 한다면은 나를 응원까지 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어서 내가 성공이나 승치나 사회적 신분의 상승이 도움되니 이거는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사자자리는 지금
기운이 좋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력과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뜻을 이루리라.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칫하다가는 사람들과 싸우게 되고 전쟁이 일어나고 말싸움이 있고 훗날에 나에게 이빨을 갈고 있다가 내가 칼을 쥐고 내가 나중에 힘이 빠지거나 약해졌을 때 나를 칼로 치려는 사람들이 나타나니 이것을 내가 사람들에게 내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가는 건 좋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적을 만들거나 할 일이 없이 양보할 때는 양보하고 사과할 때는 사과를 하고 내 목표 그거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는 길에 다른 사람들을 짓밟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누구에게 칼을 찌르면서까지도 내 뜻을 이루려고 하지는 않나. 이게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가. 최대한 겸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처녀자리는 지금 똑같은 흑의 별자리에서 토성이 처녀자리에 트라인을 하고 있어요. 흑의 별자리에서 흑의 별이 흑의 별자리를 돕고 있다는 것은 좋은 구조예요. 흑이라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물질을 얘기를 하죠. 왜 그러면은 다른 원소들은 모두 형태가 일정치 않거나 변화해요. 공기, 눈에 보이지 않죠. 불, 계속해서 퍼지거나 번지거나 모닥불처럼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죠. 물, 내가 담는 용기에 따라 내가 섞이는 것에 따라 그 형태가 변하죠. 그러나 제일 고체화되어 있고 고형화되어 있고 변하지 않는 형질은 점성학에서 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게 뭐겠어요? 물질적으로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돈, 재물, 부동산, 땅 뭐 이런 것들을 뭐 내가 물건, 소유물 이런 걸 말한다 이거예요. 근데 토성은 또 고차화를 시키거든. 그게 천여자리를 돕고, 근데 천여자리는 또 옛날부터 수확을 하고 난 다음에 수확물이 많은 별자리, 수확물을 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과 수확물을 거래를 하고 세금을 걷는 별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토성이 배운다면 일단은 금전운이 들어가 있다 이거예요. 물론 이 점괘만 듣고 아싸리 돈이 생기나 돈 언제 생겨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토성이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한다, 아낀다, 돈을 번다라는 뜻이니까 내가 노력하고 아끼고 저금하고 저축하면은 돈을 만질 수가 있고 원하는 걸 얻을 수가 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무슨 소리냐? 내가 물론 이제 운이 좋다고 해서 그냥 들어오는 것은 없잖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천여자리 같은 경우에는 나 집을 살 거야 라고 해서 적금을 모으기 시작하면은 그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것도 운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내가 집이나 차 살라고 적금 모았다가 갑자기 재손일 터져가지고 적금 깨버려가지고 내 집 마련은 안녕 10년 뒤로 이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토성이 돕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목표는 뭐 차를 사고 싶다, 집을 사고 싶다, 어떤 물건을 사고 싶다, 뭐 학비를 마련하고 싶다, 뭐 이런 목표를 갖고 내가 돈을 벌고 아끼고 한다면은 그 돈은 모아져서 내가 원하는 걸 손에 쥘 수 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형태로 고착화되고 고형화된 형태로. 그러니까 이거는 돈을 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좋은 운이고. 그런 다음에 금성 같은 경우가 계자리에 입궁한 게 천유자리를 섹스타일로 도와줘요. 예기치 않은 행운들, 작은 행운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크고 지속적인 행운은 아니에요. 뭐 갑자기 누가 뭐 투자자가 온다든가 뭐 갑자기 뭐 내가 신분 상승을 갑자기 한다든가 갑자기 막 주식이 막 오른다든가 막 이런 뜻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작은 행운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배고플까봐 김치하고 돼지고기를 재워서 나 갖다 주셨어. 사랑하는 오빠가 백을 사주었어. 친구가 오늘 한턱을 쏜대. 공짜로 추첨에 당첨이 되었어. 예기치 않게 먹고 싶은 게 있었는데 마침 뭐 친구나 부장님이 뭐 사주겠대. 예기치 않은데 보너스가 나왔어. 성과급이 지급이 됐어. 이런 식으로 소소하죠. 이렇게 소소한 행운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전히 좋기는 좋은 거예요. 7월 23일부터는 이제 7월 23일까지는 계자리에 태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계자리에 위치한 태양도 천유자리를 도와줘요. 그럼 이거는 뭐냐? 계자리는 어머니를 말을 하는데 태양은 지도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를 얘기를 합니까? 어머니와 같은 지도자가 인자하고 자비로운 태양이 나를
도와준다 이거야. 물론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내가 자전거 타기를 하려 그러면은 내 혼자 페달을 밟을 수 있을 때까지 자전거를 살짝 잡아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자하고 자비롭고 나에게 정말 따뜻한 동정심이나 애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의 힘이 되어 주어서 잠깐의 어떤 이렇게 보조 엔진 수단으로 나를 도와주고 끌어주는 자도 23일까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뜻하는 바가 원하는 바와 나의 노력까지 있으면은 원하는 바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게 천우자리의 운인데, 쌍둥이 자리와 천우 자리가 운이 비슷한 거는 있어요. 왜냐면 둘 다 수성이 다스리니까. 그래서 쌍둥이 자리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첫 번째로는 수성이 7월 8일까지는 사자 자리에서 역행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과 싸우거나 시비가 생길 운들, 그리고 이 부분 자세하게 듣고 싶은 천운 자리 분들은 쌍둥이 자리 운세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제 수성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그런 다음에 7월 20일 이후부터 7월 20일까지는 7월 20일부터는 이제 수성이 개자리에 입궁을 해요. 그러니까 7월 20일까지는 7월 8일에서 20일까지는 사자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오해가 되거나 이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 앞에 얘기를 하면 말이 크게 퍼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조심을 해야 된다. 7월 20일경 이후에는 개자리에 수성이 있게 되니 내가 이때는 뭐 공부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말을 하는 데에서는 좀 문제가 생긴다. 책이 물에 젖는다. 이런 운세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더 자세히 이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은 쌍둥이 자리 운세 부분을 제가 수성에 대해서 언급한 걸 확인해 보시면은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점을 좀 그러니까 말, 오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 사람들과의 말다툼, 내 말이 오해가 생겨서 사소한 말다툼 뭐 이런 것들을 구설 이런 것만 좀 조심을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제 천울자리 같은 경우는 물질화, 고형화, 재물을 좀 내가 노력하거나 모아보고 절약을 하면은 모을 수 있는 운입니다. 천칭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이번 달에는 조금 절기가 조금씩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태양 같은 경우가 지금은 개자리에 입궁을 해 있어요. 24일까지는. 그러면 절기상으로는 지금 우기인 이때가 천칭자리에게는 그렇게까지 좋은 절기는 아니에요. 왜냐면은 천칭자리라고 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기운이 뭐냐면 여기는 가을의 시작이라 그러면은 변화 변동이 많아지는 때인데 지금 절기상으로도 개자리에 태양이 입궁해 있을 때는 변화 변동이 많은 절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처럼 막 덥고 찌다가 막 비가 내리면 또 습하다가 그러다가 또 이제 다시 태양이 떠올라서 밝다가 하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절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칭자리들에게는 많은 변화 변동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 변동이란 거는 사람의 타고난 운명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죠. 뭐 이직이 됐든 뭐 새로운 모임에 가게 되든 뭐 신체상의 변화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천칭자리에게 일어날 변화 변동은 오히려 인생에 약간 좀 혼란을 줄 수가 있다. 오히려 너무 성급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뭐 이런 경우는 내가 이사를 하려고 한다면 마음을 너무 급하게 먹어가지고 계약서도 제대로 안 보고 사인해버리는 거. 내가 이직을 할 마음이 너무 갈망이 넘쳐가지고 회사를 제대로 안 보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뭐 이직을 하게 되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이어트 같은 거를 너무 충동적으로 하려고 했다가 건강이 되려 망가지는 것. 그러니까 오히려 새로운 사람을 사귀려고 내가 너무 사람을 막 만나고 다니는데 오히려 그 급한 마음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들과 엮이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천칭자리 같은 경우는 24일까지 태양이 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동안에는 너무 내가 좀 정열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변화 변동을 요구하는 것이 꾀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개자리에 금성이 입궁을 해 있는데 이제 천칭자리를 지배하는 게 금성이거든요. 그래서 금성이 개자리에 있을 때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니에요. 이거는 어머니와 같은 사랑, 어머니와 같은 자비심 이런 거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자리 자체가 대우주 여신께서 젖가슴을 열어젖히고 이제 대자연 만물을 먹이는 별자리에 사랑의 별인 금성이 들어가 있으니 이거는 풍요를 말을 하고 기쁨을 말을 하고 쾌락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될 게 계자리하고 천칭자리하고 별로 사이가 좋은 별자리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금성이라고 말하는 이 풍요의 여신에게는 두 가지 얼굴이 있어. 우리에게 사랑과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는 게 이 금성의 여신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건 유혹자의 모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유혹자의 모습. 오디세이를 읽어보면 오디세우스가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 나라 이타카로 돌아가서 페넬로피한테 돌아가야 되는데 여신 칼립소가 잡아 당겨. 그러면서 오디세우스한테 맛있는 음식과 화려한 옷과 평화로운 집과 그다음에 또 이 아름다운 여신과 함께 연애를 하면서 오디세우스를 자꾸 발목을 붙잡고 오디세우스한테 이타카로 돌아가지 마세요. 당신 마누라 페넬로피는 늙어가고 있어요. 난 여신이라서 그냥 나와 함께 평화롭게 여기서 살아요. 그러면서 내가 가야 될 길로 막아서는 유혹자의 여신의 모습이 있죠. 그러니까 천칭 계자리의 금성이 좋은 것이긴 하지만 천칭자리의 입장에서는 이게 유혹자로서의 여신의 모습을 많이 띠게 된다 이 소리야. 무슨 말이겠어? 나에게 분명히 천칭자리에게는 지금은 쾌락과 풍요의 시간이라는 뜻이야. 그러나 이 쾌락과 풍요가 오마이갓 어떻게 녹음을 하는데 내가 조명을 켜는 거를 깜빡했네. 어머 어떡해, 나 까맣게 나오는 거 아니니? 어쨌든 이 유혹자로서의 여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지금 천칭자리들은 먹고 놀고 섹스하고 사람 만나고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하고 어디 놀러가고 할 일들이 있다 이거야. 그러나 그것이 당신에게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쾌락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당신에게 유혹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무슨 소리냐, 너무 많이 먹어서 살찐다 이거지. 그냥 내가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만나다가 연애 같은 거를 하다가 연애를 하면서 일 빼먹는다 이거지. 내가 그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다가 시험 성적 망친다는 소리야. 내가 가야 할 의무와 길이 있는데 나는 쾌락에 젖어서 나의 의무를 등한시한다. 유혹자로서의 여신으로서 계자리의 금성이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서는 천칭자리가 가지고 있는 절제심을 발휘를 해야 되는 때다 라는 뜻이고, 17일 날에는 천칭자리를 지배하는 금성이 토성하고 어포지션을 해요. 그러면은 금성이 토성하고 만나면은 일단 이거는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어. 만약에 당신이 쾌락과 유혹에 빠져 있게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종결된다는 소리야. 연애가 끝나게 되는 거, 친구랑 다투게 되는 거, 술자리가 파종이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시 어떤 의미로서는 내가 저지르고 있었던 무절제와 쾌락에 제재가 들어온다. 이거 17일 날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고, 이때는 내가 연인이나 사랑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금성이 사랑의 별이 토성이라고 한다는 제한과 절제와 딱 막아서는 울타리와 같은 별이거든요. 토성이 그거를 갖게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맞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슴에 일단은 내가 사랑에 대한 상처나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들이 망쳐지는 거나 금전적으로 너무 많이 쾌락에 소비를 하게 되는 거나, 17일 날에는 근데 이거는 사랑으로 많이 나타나.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배신, 친구들 사이에 배신, 친구들 사이에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것들,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아까 그러면 이 운세는 뭐라고 볼 수가 있느냐, 당신이 지금은 이 쾌락에 젖어들고 있다. 여기에서 그것은 사랑관계일 수도 있고 게으름이 될 수도 있고 먹고 마심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17일 날에는 그 부절제함에 부덕함에 대가가 온다. 당신이 그저 외롭기 때문에 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뭐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하고 있다면은 그로 인해서 뭐 내가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시험이 안 되거나 하는 일들, 내가 사랑해서 또 너무 이 문제가 생기는 일들, 내가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뭐 많이 먹고 놀았다, 이런 쾌락으로 사용을 했다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일들, 그러니까 나의 부절제함과 나의 쾌락에 너무 충동적으로 빠져 있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결과와 대가가 17일날 경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계기는 꼭 나쁘다고 생각할 수만은 없어. 왜냐면은 나에게 어떤 제한이, 나에게 어떤 딱 막아서는 길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내가 끊으려면은 끊어낸다. 만약에 나쁜 남자를 만나고 있다면 그 남자를 끊을 수 있는 기회는 17일경. 내가 너무 먹고 놀게만 하고 일이나 공부를 등한시한다. 그러면 내가 먹고 노는 거를 끝낼 수 있는 게 17일날 경이라는 거야. 근데 일단 일어나는 현상은 당사자가 좀 가슴이 아프거나 섭섭하거나 배신을 당한 느낌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나죠.
화성이 그래도 천칭 자리에 위치해 있고 태양이 죄송합니다. 천칭 자리가 아니라 사자 자리에 위치해서 천칭 자리를 돕고 있고 태양이 24일 날 사자 자리에 입궁해서 천칭 자리를 또 도와줘요. 그러면 태양은 무엇인가? 우리 마음의 의지와 뜻이라. 그런 다음에 화성이란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밀고 나가는 용기라. 그러니까 네 마음의 뜻과 용기를 찾아 그것을 가이드로 삼아 지금의 이 당신이 쾌락이나 방종이나 아니면 당신이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신을 오히려 방해만 하고 있는 이 쾌락들을 단숨에 끊어내어 내가 진짜 바라는 바를 따라가라, 내가 뜻하는 바를 따라가라.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너무 먹고 놀지 마라 이 여름에 라는 뜻이죠. 너무 더워서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배탈 나는 운이 뭐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모든 운세가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어요. 24일까지 7월 24일까지는 태양이 개자리에 위치해 있는데 이게 정말 자리에게 좋아요. 태양은 뿜어내는 거고 주는 것이고 빛을 보내주고 만물을 자라나게 하는 아버지와 같은 별이 태양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양은 빛을 보내주고 작물들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별이 태양이란 말이에요. 그 별이 개자리에 있어서 정갈자리를 도와줘요. 왜냐면 개자리에 있는 태양과 같은 방법으로 정갈자리들을 도와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무슨 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지금은 이제 정갈자리들에게 누군가의 은총을 입을 일이 있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게 된다는 소리야. 그 사람이 개자리와 같은 모습으로 막 이제 자기 젖가슴을 열어젖히고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어머니와 같이 그렇게 베푼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밥을 사게 되는 거, 내가 뭐 어떤 높은 자가 자리를 소개시켜 주는 거, 취업이 되는 거, 누가 나를 도와주는 것 등 이렇게 개자리 어머니와 같은 모성애로서 나를 도와주는 태양과 같은 이렇게 빛을 뿜어내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정갈자리에게는 성은을 입을 일이 있는 거지. 임금님의 성은을 입는다 이 소리야. 그래서 내가 나에게 풍요가 오게 되고 축복이 있게 되고 높은 자가 도와준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취업에서도 좋고 누구한테 밥을 얻어먹는 일에서 좋고 누군가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될 일에서도 이거는 상당히 좋아요. 24일까지 그 다음에는 태양이 24일 이후로는 사자자리에 입궁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좀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은 7월 19일까지는 수성이 사자자리에서 정갈자리를 치고 있고 화성이 7월달 내내에는 사자자리에 입궁한 채 정갈자리를 공격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갈자리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다는 뜻이야. 사자자리라고 한다는 것은 사자자리에 화성이 있게 되면은 이거는 화성은 싸우는 자고 무사고 하는 사람인데 사자같이 맹렬하다 이거야.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이 정말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사람, 내 앞에 거치는 것이 있으면 모두 무찌르고 가는 사람, 무자비하고 횡포한 사람이 나타나서 정갈자리들을 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소리냐? 내가 하는 일에서는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기 위해서 정갈자리는 신경도 안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은 정갈자리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질 수가 있다 이거야. 강력한 경쟁자가 나타나서 정갈자리들을 자꾸 친다 이 소리야. 그들에게 이 성공이 목적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로는 이 이 사자자리에 들어가 있는 화성이 이거는 경쟁자를 이야기를 하고 또한 나에게 자꾸 시비를 거는 자를 이야기를 해. 나에게 어떤 질투감이나 경쟁심이나 이런 걸 느끼는 거지. 그래서 자꾸 정갈자리를 꺾어버리려고 하는 자가 나타나게 된다. 그러니 나를 치고 나에게 경쟁을 자꾸 도전장을 내밀고 나에게 자꾸 경쟁을 하려고 그러는 사람을 조심하라. 19일까지에는 사자자리에 수성이 입궁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는 무슨 소리냐? 사자자리에서 이것 때문에 그 경쟁자나 사람 때문에 말싸움을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자리 사람들은 내가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를 여기서 잘 봐야 돼.
그러니까 내가 회사면은 회사에서 뭐 어떤 승진자를 놓고 경쟁할 것이고, 뭐 내가 뭐 학생이라면은 시험 성적 때문일 것이고, 나는 경쟁자로 생각하지도 않는데 어떤 애가 괜히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고 나를 자꾸 꺾어야 되겠다고 해서 내가 귀찮아진다는 것인데, 심지어는 수성까지도 사자 자리에 입궁을 해 있으니 내가 만약에 이거를 흥분하거나 같이 내가 싸움을 내가 받아버리면은, 사자 자리에 수성이 있을 때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이 퍼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말하자면은 경쟁자가 나타난다 그랬죠. 도전자가 나타난다 그랬지. 그러면 그 도전자하고 내가 감정적으로 휘말려 버리게 되면은 그 사람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어서 내가 이 사람이랑 티격태격하고 말싸움하고 다투고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게 막 퍼져나가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개싸움한다 이 소리지. 그러니까 19일 전까지는 나를 막 건드리거나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무시를 한다든가 신사적으로 대한다든가, 물론 감정적으로 그거를 대하기가 좀 어렵겠지만 이거를 조심을 해야 한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19일 이후로는 역행하는 수성이 개자리에 입궁을 하면서 정갈 자리들을 또다시 도와줘. 그럼 이거는 뭐냐, 이제 19일 날 이후부터는 내가 황소가 그래도 뒷걸음질을 치면서 쥐를 잡는 격이 정갈 자리들한테 있게 된다 이거야. 내가 길거리에서 돈이라도 줍는다든지, 이거는 누군가가 예기치 않은 실수 때문에 나에게 들어온 횡재 아니야. 어부질이 하는 운이 들어온다 이거야. 19일 이후로는 내가 예를 들어서 또 예기치 않아 또 연락이 오랫동안 끊어졌던 사람에게 정말 기대도 안 하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땡땡이에게 그 오빠한테 연락이 왔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 오빠는 아니야. 왜 그러면 이거는 예기치 않고 내가 생각하지도 않았던 인물이니까. 예기치 않고 생각했던 인물에게 연락이 온다든가 소식이 전해져 온다든가 횡재를 내가 맞게 된다든가 내가 예기치 않은 이득을 보게 된다든가, 포인트는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인물이나 사건을 통해서 정갈 자리들이 떡을 주워 먹을 일들이 있게 된다. 또한 예기치 않았던 곳으로부터 소식이 내가 들려오게 된다라는 게 정갈 자리입니다. 그래서 정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도 7월 달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가 사람들과 다투고 싸우고 시비를 걸어오고 괜히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 혼자서 나를 경쟁자로 생각하는 이상한 애들이 자꾸 시비를 걸어오니, 여기서 절대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잃지 말고 혹이라도 그 개싸움에 휘말리지 마라. 나의 가는 길을 딱 이렇게 중심을 잡아라 라는 것이 정갈자리의 운세입니다. 사수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수자리에서 목성이 역행 중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수자리의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뭐 사수자리가 주로 뭐 입신양명, 성공, 귀인, 명예, 출세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사수자리가 역행을 하고 있을 때에는 명예가 떨어진다, 입신양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책에서는.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일단 제가 별자리 운세를 쓰는데, 제가 별자리 운세를 올리는 네이버 점성술 카페에서 별자리 놀이터에서 점성술 놀이터에서 제가 역행, 그 불행에 가면을 한 축복, 뭐 행운, 뭐 이러한 글을 쓴 게 있거든요.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그 글에 나와 있는 거는 요지는 뭐냐, 여기에서 목성이 역행을 할 때 손님줄 중에서 이런 분들을 봤어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삼성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삼성을 자기가 때려치고 그만 나왔어. 왜 그러냐면은 그리고 나서 자기가 공방을 차렸어. 그래서 굉장히 잘 됐어요. 이게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예전에 원래 잘 하려는 일 있어요. 우리 엄마가 시켜갖고 나보고 법대에 가라 그랬거든. 그래갖고 법대에 나와갖고 이제 괜찮은데 이제 성적이 나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걸 때려치고 점쟁이가 됐지. 그러니까 이제 사수자리 같은 경우 목성이 역행을 할 때는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내가 관직에 올랐는데 관직에서 사람들이 막 싸우고 부딪히고 갈등을 하는 게 겪기가 싫은 거라. 그래서 그거를 때려치고 나와서 내가 시골에서 훈장짓을 하고 이제 농사를 짓는데 거기서 더 행복하고 자기만의 성공을 찾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은, 사수자리에 지금 목성이 들어가 있는데 역행하는 목성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나 뭐 입신양명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일은 있어요. 좋은 자리를 내가 박차고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그거를 그만둘 때 그 이면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거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해볼 수가 있는 기회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되게 좋아 보이고 막 멋진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내가 거부하고 나올 수가 있어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를 찾아볼 수가 있다. 말하자면 남들이 볼 때는 왜 그 자리를 네가 나왔냐, 왜 그 일을 네가 그만뒀냐, 왜 그 일을 네가 포기를 했냐, 왜 그런 좋은 자리를 박차고 네가 나왔냐라고 했지만은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더 행복하고 좋은 거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수자리 목성 사람들은 뭐 내가 원하는 회사에서 나온다든지 내가 했던 공부를 그만둔다든지 내가 남들이 볼 때는 그렇게 좋고 성공하고 부러워하는 자리인데 왜 그런 거를 네가 때려치냐라고 하지만 내가 정말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추구해 볼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줄 수 있는 걸로 여러분들이 삼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수자리들이 목성 역행에서 겪는 실패라고 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정한 이거를 남들이 볼 때는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 나에게는 나만의 진짜 성공, 사람들이 왜 그런 일을 해? 라고 했었지만은 내가 정말 추구하는 나만의 진정한 성공을 내가 추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주는 게 이번 7월달이라는 거예요. 24일부터는 태양이 사주자리에 입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8월간에는 이 움직이는 태양이 사수자리에 있는 목성하고 트라인을 맺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내가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거는 어떤 높은 자, 위대한 자의 호의가 주어지게 된다. 유명한 대단한 자의 호의와 신뢰가 주어진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는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 앞에서 크게 이름을 보일 수 있는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중요한 뭐 프로젝트가 주어진다든지,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일이 없는 사람은 내가 사람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취업을 한다. 취업이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프로젝트나 업무나 그런 것이 나한테 맡겨진다. 높은 자가 나를 신뢰한다.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나의 능력이나 역량을 돋보일 수 있는 일이 있다. 이거는 24일 이후에 태양이 사주자리에 입궁을 하면서부터 있는 일이고, 그런 다음에 이 7월 주간 내내에는 계속해서 화성이 사자자리에 입궁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자자리에 입궁해 있는 화성이 목성을 도와주게 되는 형국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수자리 15도의 위치에 있는 목성과 7월 26일 날에는 파틸로 화성이 목성과 트라인을 하게 돼요. 이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화성은 군인과 장수의 별인데 목성은 귀족이라. 그래서 목성과 화성이 서로 트라인을 하게 될 때에는 이게 무슨 의미를 하느냐? 내가 백마탄 귀족이 된다 이거야. 일단은 사자자리의 화성은 배고픈 사자고 거칠은 사자예요. 그런데 이게 나를 도와준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어주고 능력 있는 자가 나의 편에 서준다. 나를 도와준다. 든든한 지원군이 생긴다 라는 뜻이고, 그 일은 7월 26일경에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월 26일 날에는 또한 전쟁에서 승리하고 경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7월 26일 날 근경에는 사수자리들에게 내가 도전하여서 성취, 커다란 나의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일들, 내 마음의 열정과 그건 화성, 용기, 그런 다음에 목성, 내가 높은 이상을 이루게 되는 일들. 그래서 이거는 뭐 소송에서의 승리, 무슨 취업, 경쟁자들을 짓밟고 이기고 내가 돋보이게 된, 내가 추구하고 힘써 나아갔던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주로 이런 쪽의 의미입니다. 왜냐면은 목성과 화성이 함께 있을 때에는 이게 밝은 기운이고 뜨거운 기운으로 주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 성공을 하는 거, 내 적을 무찌르는 거, 이런 걸로 조금 많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뜻하는 바와 노력하는 바가 있으면은 그를 이루게 되리라. 그런 다음에 내가 설령 어떤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나 취업이나 승진이나 이렇게 내가 입신양명과 관련된 일들이 어그러진다 하더라도 그건 내가 정말 좋아하고 행복한 것을 찾아서 갈 수 있는 계기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염소 자리에서는 지금 토성이 역행을 하고 있는 기간인데, 일단은 염소 자리에 토성이 들어가 있으면 이거는 좀 지난번에도 쭉 말했지만 이거는 힘든 운이기는 해요. 그런데 염소 자리에 토성이 있으면은 이거는 뭐 고생, 노동,
내가 못 먹고 일하는 거, 없이 일하는 거, 자린고비처럼 사는 거, 뭐 이렇게 고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노동을 하고 근심 걱정에 쌓이는 거, 이런 거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한 가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염소자리라고 한다는 게 겨울이 시작을 할 때라. 근데 우리 염소자리가 무슨 뜻이냐면은 염소가 그거 아세요? 산에다가 울타리를 쳐놓고 염소를 기르잖아요. 그러면 1년 만에 민둥산이 벌거숭이산이 되는 거 아세요? 염소라고 한다는 그게 자기가 발로 다 파갖고 풀뿌리 같은 거 다 뜯어먹는데요. 염소가. 그 다음에 나무 같은 게 있으면은 나무 껍질도 다 뜯어갖고 그 안에 있는 그 부드러운 살까지 다 퍼먹었고 나무까지 다 없어지게 하는 게 염소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 겨울의 시작인 염소자리를 두고 염소라는 상징으로 썼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겨울이 시작을 하니까 먹을 게 없잖아. 예를 들어 뭐 황소자리, 개자리 이렇게 풍요로운 별자리들은 농사를 짓고 농사 짓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만 열매가 달리고 뭐 별의별 거를 다 한다고. 먹을 게 많다고. 그런데 이 겨울들이 시작을 하는 절기인 염소자리에서는 먹을 게 없어. 추워. 작물이 다 죽었어. 여기다가 뭘 심어도 뭐가 나지를 않아.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동물들이 다 죽어나가고 동면에 들기 시작을 하는 게 염소자리 절기거든요. 그런데 이 염소자리 절기, 겨울이 시작하는 염소자리 절기에서 굉장히 그 득을 보는 동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생염소예요. 야생염소는 겨울이 온다 하더라도 자기가 어떻게든 땅을 파서 그 풀뿌리라도 뜯어먹고 나무라도 아무것도 살이 없는 나무라도 거죽이라도 씹어먹어서 그 안에 그걸 먹고 산단 말이야. 그러니까 염소자리 사람들 자체가 타고나는 게 자기가 끈기, 인내, 노동, 참는 것, 힘들어도 견디고 가는 것, 이게 제일 뛰어난 그 절기상으로도 대자연이 인내를 주시는 절기예요. 그래서 염소자리 사람들이 그거를 타고나서 정말 그 강인한 생존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노동이나 고생이나 힘든 것을 말하는 토성이 염소자리에 들어올 때 정말 이들은 극한의 상황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고, 다른 말로는 오히려 풍요롭고 먹을 것이 많아지고 여유로우면 염소자리들은 자신들의 생존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토성이라는 고통의 별이 염소자리에 있을 때 태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상황은 좀 고통스럽지만은 거기서 자신의 생존 능력이라는 자신의 장점이 오히려 이 사람들이 가장 바닥에 있고 힘들 때 딱 발현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상황은 고통스러울지언정 결국에는 성공과 출세와 내가 이루게 되는 것이 지금 이 2년 반 동안 염소자리에 토성이 입궁해 있을 때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잠시 염소자리에 토성이 들어가 있어서 염소자리에게는 이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가 계속해서 노동하고 노력을 하고 일궈내서 이뤄놓은 운에 들어왔지만 잠시 이번 7월달 동안에는 계속해서 토성이 역행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전반적으로 염소자리들은 이 기간에 반드시 성공을 이뤄낸다고 말을 했으니 결과적으로는 내가 결국엔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게 될 것을 여러분들이 안심을 하셔야 되고, 어떤 일이 와도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어려운 상황이 펼친다 하더라도 그게 나의 잠자고 있던 생존 능력과 나도 몰랐던 나의 능력을 일깨우는 기간이라 이걸 축복으로 여기셔야 되는데, 그래도 7월 달에는 염소자리에 입궁한 토성이 역행을 하면서 염소자리에 느껴야 되는 고통이나 힘듦이 배가 된다는 거야. 일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염소자리에 토성이 역행을 하면은 이거는 일단 숨은 적을 얘기를 해.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나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들의 주변에 나를 해치려는 자, 나에게 비난을 하려는 자, 겉으로는 웃음을 치지만 뒤로는 칼을 쥔 자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 중에서 정말 내가 누군가를 믿어야 되고 누군가를 믿지 말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라. 확인을 해봐라. 아무나 쉽게 믿지 말라. 예기치 않았던 배신, 뜻하지 않았던 데에서 내가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 라고 한다는 거야. 염소자리에 토성이 입궁을 해서 안 그래도 내가 노동과 노력이 있는데 이게 어그러지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힘들게 내가 성실하게 내가 이제 벽돌집을 짓고 있는데 풍랑이 불어서 쌓아놨던 벽돌이 무너지는 거라. 그러면 그걸 또 쌓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말을 하자면 지금 이 7월달 동안에는 토성이 역행을 해서 고생의 반복, 했던 일을 다시 해야 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염소자리들은 귀찮아지겠지. 내가 이 정도면 다 끝마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산이 나타나겠지. 그렇지만은 이거는 또 제가 이 사수자리 역행하는 목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점성술 놀이터에 제가 쓴 글 중에서 이제 뭐 역행, 불행의 가면을 쓴 축복 뭐 이런 글이 있어요. 이것이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탄탄하게 하라는 거야. 나중에 가서 이게 문제가 될 일들을 지금 차라리 2번, 3번을 해놓으라는 뜻이야. 지금 다시 한번 토대를 다져놓고 귀찮다 하더라도 지금은 기반을 닦아놓으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래서 내가 다시 어떤 뭐 서류상에 있어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하는 거. 나는 완벽하게 일을 맞춰놨다 하더라도 차 훗날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내가 완벽하게 맞춰놓은 일도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되는 거. 내가 투자를 하거나 해놨던 재산들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 그러니까 말하자면 검토에 재검토라는 것이지. 그런데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게 당사자들에겐 지겹다, 한 번에 되지 않는다, 했던 거를 또 해야 되냐라는 불만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차후에 내가 대충 했다가 생겨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미리 예방을 하는 거고 준비를 해놓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내가 지금 꼼꼼하게 내가 다져놓아서 나중에 불필요한 일이 없게 만들어 놓기 위함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라리 나중에 크게 문제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지금 이거를 2번, 3번 반복을 해놓아서 튼튼한 성터를 닦아놓는 게 더 현명한 일이고, 근데 일단은 당사자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좀 귀찮은 일, 번거로운 일 이렇게 느껴지기는 해요. 17일 날 경우에는 토성하고 목성하고 어포지션을 해요. 그러니까 이것이 17일 날에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내가 이제 좀 염소 자리들이 일이 힘들어져서 술을 진탕 마신다 이 소리야. 이 사람들이 약간 쾌락에 빠진다 이거야. 너무 지치기 때문에 17일경, 16일, 17일, 18일 이때경 해가지고는 염소 자리 잠시 이렇게 무의미한 성관계를 갖게 되거나 이제 술을 마신다든가 무의미하게 돈을 쓴다든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까 무의미한 쾌락에 잠깐 빠지게 되니 이때 16일, 17일, 18일 이제 17일경에 염소 자리에서 이제 토성과 금성이 어포지션 하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다음에 10일경, 7월 10일경에는 태양하고 토성하고 어포지션을 해요. 그럼 일단 이게 말하는 건 일단 건강 문제야. 태양이 우리의 건강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내 운명에서 취약한 부분이 건강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드러나게 된다. 그다음에 10일경에는 태양은 임금을 말을 하는데 토성은 반역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태양은 양의 기운, 빛이고 토성은 어둠의 기운이야.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전쟁을 치룬다 이거야.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가지고 다투어야 된다 이거지. 내가 선과 악의 싸움처럼 누군가와 싸우게 되는 일이 있다는 거지. 특히나 이게 권력자, 아니면 집안의 높은 자, 왕, 임금, 나보다 위의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내가 나보다 권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다투어야 되는 사람들과 다툼이 있게 된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이거는 서로가 피를 보는 싸움이나 갈등을 이야기를 하니 이거는 가능하다면 회피를 하는 게 좋아요. 이게 내가 토성의 역행에 대해서 아까 하고 싶은 말이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있었는데, 일이 만약에 내가 다시 지금 재검토를 해야 되는 일들, 그런 다음에 지금은 재정비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사인한 계약서를 다시 봐라. 네가 믿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정말 믿어야 되는 사람인지를 다시 봐라. 이 중에 배신자가 있다. 이 중에 등을 치는 사람이 있다. 네가 지금 이거는 완벽하게 네가 생각할 때는 다 이거 완벽하게 해놓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반드시 어떤 문제를 나중에 가서 일으킨다. 그렇기 때문에 차후에 큰일이 일어나기보다는 지금 번거롭다 하더라도 지금 2번, 3번 일을 번복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나중에 지금 여러분들은 답답한 게 이게 큰 재앙을 예방을 합니다. 10일 날에는 또 한 가지, 10일 날 태양과 토성이 엎으신 거에서 하나 더 말할게요. 건강 문제 있었고 권력자나 높은 자와 싸우는 거를 말을 하고, 선과 악의 대결처럼 누구와 말싸움을 하고 씨름을 하고 서로 반복하게 되는 일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또 내가 믿었던 아랫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반역을 한 자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아온 이 시스템과 나의 체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반역자가 나타나게 된다. 거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자가 된다. 내가 지금 이 구축해 놓은 나의 삶이라고 한다는 이 시스템에 그 평화를
뒤흔드는 자가 나타난다라는 일이거든요. 그런 사건들, 그런 일들. 그러니까 5월 10일경과 그런 다음에 내가 너무 활락적인 쾌락에 의지하여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17일 날 이거를 좀 조심을 이 두 날짜들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토성이 역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통이나 어려운 일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일단은 여기면은 약속을 했듯이 염소 자리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번 7월 달에는 물병자리들이 조심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물병자리에서 일단은 물병자리를 지배하는 토성이 역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지연, 하던 일의 반복, 노동 뭐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세한 거 또 이제 배신자나 이제 뒤통수를 칠 수 있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자세하게는 염소 자리에서 토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염소 자리 운세 중에서 제가 토성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 한번 재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병자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거는 일단 7월 내내 사자 자리에 있는 화성이 물고기 자리에 어포지션을 하고 물병 자리에 어포지션을 하고 있어. 일단은 이거는 조심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사자 자리라고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공격적인 별자리인데 여기에 화성이 있을 때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배고픈 사자라. 이거는 무엇보다도 으르렁거리는 사자라. 그러니까 이게 물병자리를 치잖아요. 그럼 이게 말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강력한 적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리고 이 적이 뭐냐면은 조용하게 싸울 마음이 없어. 이거를 꼭 공개적으로 끌어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 지금 이 사람이.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자칫 잘못하다가는 상대방이 사람들 보는 앞에서 피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나타난다 이거야. 공개적으로 나를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나를 공격하려는 사람이 나타난다는 소리야. 강력한 경쟁자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요.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나하고 막 싸우고 물어뜯고 나를 공격을 할 마음이 있는 이상하게 나에게 경쟁심을 가지고 나를 치려고 하는 사람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돼요. 만약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이 내가 이전에 옛날에 잘못한 것까지 다 공개적으로 아주 꺼내놓을 수가 있고 내 비밀까지 다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려고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내가 그동안 혹여라도 잘못한 게 있거나 실수한 게 있거나 그냥 넘어갔던 과거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지금 이게 수면 위로 떠오르 그거를 끄집어내려고 그러는 사람의 등장을 얘기를 해요. 강력한 적의 등장과 강력한 경쟁자, 물러설 마음이 없는 사람의 등장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존심 싸움으로 번지게 되면은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모두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심하면은 이게 관제로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지. 소송으로까지 갈 수가 있다 이거지. 그래서 지금은 어떤 내가 싸움이나 다툼이 이거를 연루가 되지 않는 게 중요해. 특히나 수성이 20일까지는 또 사자 자리에 화성과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말싸움, 키보드 배틀, 키벨을 뜨는 거. 응? 내가 정말 어떤 사람이 동네방네 우리 싸우는 거를 다 왜 그러면은 내가 누구랑 싸우게 되거나 경쟁에 붙잖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싸움 구경, 불구경 좋아하잖아. 내가 누구랑 싸워서 붙으면은 사람들이 그거 구경하러 다 온단 말이야. 근데 싸우면서 서로 피보고 상대방이 나 헐떡고 물어뜯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본다고 좋은 일이 뭐가 있어. 특히나 수성은 말하고 구설하고 막 퍼뜨리는 별이거든. 사람들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는 별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싸우면서 드러나는 나의 치부나 약점들이 동네방네 소문이 다 퍼질 수가 있다. 내가 하는 경쟁이 동네방네 사람들이 다 알려줄 수 있다 라고 하는 뜻이니 이거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돼요. 그래서 7월 내내에는 그리고 또 상대방이 절대로 사과를 하거나 물러서거나 이럴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누가 싸움이나 시비를 걸어오는 것이 피하는 것이 낫다. 내가 자존심이 상해서 이건 옳지 않아 라는 신념에 내가 싸웠다가는 되려 피를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더군다나 24일에는 또 사자 자리에 태양이 입궁을 하거든. 지금 절기가 원래 물병들이 한겨울 별자리라 이게 좋은 때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태양이 또 입궁을 하면은 이제는 권력자나 힘 있는 자의 반대에 부딪히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 7월달 동안에는 물병 자리들이 많은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경쟁자가 나오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병자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물병자리의 힘을 원래 가지고 있는 물병자리의 힘이 뭐냐? 물병자리는 방어의 별자리야. 여기는 내 성을 지키는 별자리야. 공성정을 하는 별자리라고. 왜냐면 여기가 한겨울을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물이 이제 동물들은 겨울잠을 들기 위해서 자기의 동굴로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러는 별자리가 바로 물병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버텨라. 응대하지 말라. 그러면 이 또한 모두 지나가게 된다. 적과 맞서 싸우지 말고 적들이 경쟁자들이 제 풀에 꺾여 지나가서 없어질 정도 나는 태어난 모습을 보여라. 프랑스 사람들 국민성이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 예전에 파리에 테러가 났을 때 있었잖아. 그때 다음날 파리 사람들이 일부러 더 나와서 자기들은 공포를 느꼈지만 일부러 더 나와가지고 막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일상생활을 했대. 세계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지. 우리 파리 시민들은 두렵지 않다, 무섭지 않다. 맞서 싸울 필요도 없고 나는 두렵지 않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 나는 내 할 일을 한다. 나는 너 때문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난 너의 페이스에 휘말려서 나도 함께 흥분하거나 그 개싸움에 나는 개싸움이나 거기에 나는 거기 휘말리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일단은 내 페이스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때야 지금은. 이제 대망의 마지막 물고기 자리만 남았어요. 물고기 자리는 지금 일단은 운이 좋은 상태야. 물고기 자리를 다스리고 있는 목성이 역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사수 자리 언급을 할 때 목성 역행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를 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사수 자리 운수에서 제가 역행하는 목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목성 역행을 하고 있을 때 그냥 짧게 정리를 하자면은 내가 뜻하는 바나 입신양면한 출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어그러진다. 그러나 그것은 오히려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내가 정말 즐거운 일. 사람들은 야, 왜 그런 좋은 기회를 버리는 거야? 야, 넌 왜 그렇게 좋은 직장을 버리고 나오는 거야? 야, 넌 더 잘 될 수 있는 기회를 왜 버리는 거야? 그걸 마다하는 거야? 라고 하지만은 오히려 그거를 마다하고 큰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내가 진짜 행복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를 찾아볼 수도 있다는 뜻이 목성 역행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물고기 자리에 해당하는 점괘고, 물고기 자리는 지금 좋아. 이제 20일 날 경부터 역행을 하는 수성이 이제 개자리에 입궁해서 물고기 자리를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20일 날 이후, 7월 20일 날 이후부터는 수성이 역행을 하면서 내가 어부지리 한다는 점괘야. 이거는 일단은 내가 예기치 않고 예상하지 않은 곳으로부터 연락이 온다. 나는 전혀 예를 들어 여기는 떨어졌겠지 라고 생각한 곳에서 연락이 갑자기 면접을 보라고 연락이 온다든가, 오랫동안 소식이 끊었고 연결이 끊어졌던 친구한테 급작스럽게 반가운 소식이 들려줘 온다든가, 예기치 못했던 즐거운 소식을 내가 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그런 다음에 또 내가 또 돈을 줍는다든가, 아니면 또 예기치 않게 누가 돈이 있었는데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뜬금없이 갑자기 갚는다든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금전 횡재운, 예기치 않은 곳에서 즐거운 소식이 들려오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 시기 20일 날 이후에 물고기 자리에 있고, 또한 7월 경 때는 계속해서 금성이 개자리에 있거든. 그러면서 물고기 자리를 도와줘요. 개자리에 들어가 있는 금성은 무슨 뜻이냐면은, 개자리가 대자연 어머니를 말하잖아. 왜냐면은 우기잖아. 우기. 개자리가 비가 많이 오는 우기절기라고. 그래서 이 우기절기에 금성이 있으면은 사랑과 풍요를 얘기를 해. 그래서 물고기 자리에게는 사랑과 풍요가 함께한다는 뜻이야. 사람들과 즐거운 자리, 놀러 갈 일, 맛있는 것을 먹을 일, 같이 좋은 사람들과 술자리를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일들, 연인과 행복한 사랑을 속삭일 일들,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일들, 특히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사랑과 치유가 있게 되어서 몸이 건강해지는 일들, 특히나 이거는 그러니까 친구, 가족, 연인과 사랑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고, 내가 또 매력이 높아지니 솔로들은 이때에 주춤해하지 말고 이별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숨어있지 말고 나가서 좋은 인연을 또 만들어 보라는 거야. 좋은 인연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나를 함께 껴주고 함께 어울리고 놀아주고 싶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번 7월 주간에는 그 물고기 자리들에게는 사랑과 기쁨과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이거는 성관계도 얘기를 해. 그래서 성관계를 즐겁고 행복한 사랑이 있는 성관계를 가질 일들, 그런 다음에 또 내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할 수 있는 운, 이런 거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물고기 자리들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금성이란 걸 하나만 말해줄게. 여기 금성에 가지고 있는 신비란 무엇이면 사랑을 하라는 신비야. 나에게 풍요가 온다는 건 금전적인 풍요도 말하거든요. 내가 받은 만큼 베풀라는 거야. 내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으면은 사랑이 필요한 자에게 뭐 하는 주라는 거야. 왜? 심리학에서도 그렇게 말하더라. 거지들이 돈 달라고 할 때 솔로들보다 혼자 있는 사람한테는 연인들한테 돈을 구걸할수록 돈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대. 응? 그거는 이제 사람이 좀 사랑이나 기쁨이나 이런 걸로 충만해 있으면은 나눠주고 베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이 7월달 동안 물고기 자리들에게 따르는 행운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너도 사랑을 베풀어라. 외진 곳에, 외로운 사람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는 곳에, 어두운 곳에 내가 자원봉사를 하든 기부를 하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든 내가 따뜻함을 베풀라는 뜻이고, 그런 다음에 또한 금성은 신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는 여자라. 그래서 내가 만약에 종교적인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깨달음이나 행복도 따르게 되어서 종교적으로도 또 영성적으로도 발전할 수 있고, 이게 또 마음과 내면의 치유거든. 왜냐면 내가 사랑은 사랑으로 있는다고 하잖아. 내가 마음에 사랑이나 슬픔이 있게 되면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내 마음이나 또 질병이 치유될 수 있는 기간이다 라고 하니 좋은 금성의 행운이 따르게 되는 기간이니까 물고기 자들한테 좋은 일 많이 있으길 바랍니다.